자, 지금부터 조선 기자재 관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가 드디어 지속 상승 조건을 갖췄다고 합니다. 자, 조선주 장중 강세, 유럽 에너지기에 LNG 운반선 수요확대 기대가, 이런 뉴스는 그냥 참고사항이야. 알았으니까 자리만 지켜줘. 근데 제가 조선 기자재주를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벌써 두세 달 전이 넘어요. 그냥 두세 달 전에 조선 기자재주를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크게 올라간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야, 조선사가 저렇게 수주를 많이 받는데 그러면 기자재 회사들은 납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기자재주가 좋아지겠는데,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태광하고 성강밴드가 대바닥에 있는 거예요. 월급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그럼 사야죠. 기자재 수주가 들어올 건데, 그러고 더군다나 그런 뉴스는 믿지 않더라도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선을 전혀 안 깨고 있죠. 우리 기술도 안 깨고 있어요. 당연히 두산 에너비도 안 깨고 있고. 그러면 20개월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쭉 날아가죠. 쭉 날아가고 정고점도 뚫었죠. 여기서 8,000원, 9,000원, 만원 할 때는 못 사고 이제 와서 두 배가 떴는데, 야, 조선기자재 드디어 조선기자재 시장이 왔다. 야, 이제 사야 되는겨?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 여기 있는데, 지금 다 여기 있거든요. 다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사라고 할 땐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또 두 배, 세 배 올라가면 야, 사야 돼. 드디어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됐어. 이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왜 싸게 안 살려고 하냐? 이 공간에서 주식이 꼼짝도 안 하기 때문에 사기 싫은 거예요. 내가 사면 바로 상한가 가야 되고 날라가야 되고, 내가 얼마나 주식을 잘하는데 내가 사자마자 20% 가야지. 이런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3%도 가고 2%도 떨어지고 5%도 올라가고 10%도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엄청 많이 거쳤어요. 얘네들이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쭉 올라갔다가 기름값 올라간다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이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눈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점에 쫓아가 사려면 정확히 기준을 잡고 여길 뚫어져야 가겠죠. 얼마냐면 14,3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광밴드가 굳이 사려면 14,300원을 뚫고 나갈 때 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가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텅텅 비어 있으니까. 요건 태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태광도 제가 차라리 여기서 못 사신 분들은 중간에 사지 말고 그냥 전고점 뚫어줄 때 여기요. 가격이 얼마냐면 15,500원이에요. 15,500원 뚫어주는 순간 매수. 깨지만 않으면 돼.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갈 거예요, 친구들. 일봉에서 1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빠른 종목 하려면 이런 종목 해야죠. 52주 신고가 찍고 나가는 애들, 얘네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만 안 깨면 태광 성광밴드는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찍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KSP를 알려드릴게요. 자, KSP는 저도 여기서 매수를 했고 지겨워서 팔았어요. 왜냐? 저도 지겹고 승질 나요. 단기로 들어갔는데 안 올라가니까 그냥 팔았어요. 근데 가만히 기다렸더니 대량거래가 빵 터졌네? 땡큐. 땡큐죠. 처음엔 이 대량거래를 보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다시 뛰었죠. 근데 눌림목을 한번 줬어요. 여기서 매수죠. 여기서 5선 돌파할 때 매수했고, 저도 멤버님들한테 여기서 매수하라고 알려드렸어요. 왜? 앞전에 매물 때니까. 빠른 종목 하려면 이걸 해야죠. 대신에 단기 단타는 비중을 크게 실으면 절대 손절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쭉 올라가죠. 자, 오늘 얼마나 이쁜 행동을 했냐? 2,620원이 최고점이에요. 여기를 뚫어주는 순간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52주 신고가를 새로 찍고 나가요. 빠른 종목 하려면 이런 종목을 해야 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30분봉에 거나요. 아, 2,620만 안 깨면 되는구나. 거나요, 이렇게. 여기 30분봉상 5선만 안 깨면 돼요. 오늘도 다시 날아가고 있죠, 지금. 잘 날아가고 있어요, 그죠? 일봉에서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2,620원 깰 때까지 호가창 보고서 야, 누가 4,800주 팔았는데 나 팔아야 되는 거 아니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기준선이 없잖아. 그냥 2,620원 깨지 않는 한 누가 사든 팔든 신경 쓰지 마요. 주식은 깨지 않을 자리만 안 깨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도 들고 있고 제가 멤버님들한테도 알려드렸어요. 자, 일단 우리 멤버님들은,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항상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 글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제가 분명히 아침에도 KSP를 알려드렸어요. KSP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멤버님 잘 알아요. 항상 어떤 종목들을 대응하고, 자, 비료주, 케이스트 좋아요. 케이스트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좋고, 네오이즈 얘기도 해드렸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해드렸어요. 교육도 해드렸고, 당연히 KSP도 정보점 뚫을 때 얘기했고, 왜 그러냐면, 이제 신규로 가입하시면 알림 설정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걸 다 받아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들어갈까 하면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A라는 종목을 선택해요. 그럼 A라는 종목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해요. 추세, 재무. 상장페이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추세, 재무. 요거를 갖다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요거를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맞춰놓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미래에 가치가 있다. 그럼 결정을 해야죠. 야, 내가 A라는 종목을 사서 지금 장기 투자할까? 아, 그럼 최소한 나는 장기 투자할 거면 6개월에서 1년간은 일일비하지 않아야 되겠다. 날라가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써야 되겠다. 뭐 5% 떨어지면 어때? 또 10% 올라가도 나는 꼼짝도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장기 투자해서 6개월, 1년 끌고 갈 건데 내가 10% 먹어서 뭐해? 아무리 못 먹어도 70%, 80%, 100%지. 이런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종목을 봤어요. 야, B라는 종목이 좋은데 월봉에서 좀 높아. 자리가 높아. 대신에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네. 아, 단기 투자해야지. 그럼 얘는 단기 투자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떤 종목을 내가 들어갈 때는 이 종목을 갖고 장기 투자할 건지 단기 투자할 건지를 결정해놓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물론 아까 그 조경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가장 주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신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 먹었다고 화낼 일이 아니고 아, 내가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접근했지? 내가 중기 투자로 접근했나? 본인 스스로 벌써 이런 걸 판단하고 다음에 투자할 때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아, 내가 우리 기술을 단기로 들어갔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구나.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술 같은 종목 하지 말고 KSP 같은 종목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EM코리아 잘 보고 있으라고 했죠. 잘 올라가죠. 엄청 잘 올라가요. 제가 EM코리아 좋다고 그랬죠. 단 재무가 안 좋으니까 딱 목표가 찍었어요. 여기서 파는 게 맞는 거고. 잠시만요. KSP 병 걸렸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강력하게 얘기해서 조금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저한테 저기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무조건 주식은 신법이 조절이 안 되면 돈을 못 벌어요. KSP가 아침에 잠깐 올라갔다 그래서 팔았어. 그러면 지금 병 걸렸는데 이 수익을 하나도 못 누리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KSP는 전고점을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2620원 뚫는 순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지금 뚫고 더 날아가고 있죠. 이 수익을 먹어야죠. 이 수익을. 딱 며칠만 참으면 됐냐면 요렇게 하루 이틀 3일만 참으면 돼요. 어제 같은 날 음봉으로 살짝 떨어졌다고 어우 지겨워. 야 이거 이제 2% 올라 1% 올랐어. 또 2% 이거 팔아야 되나 지금? 얘를 왜 팔아? 5일선 납 깨고 있는데 당연히 들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날라갔죠. 그럼 이렇게 했죠. 아차 잘못 팔았다.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괜찮아요. 실망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오늘 같은 날 정고점 뚫어주면 정고점 근처에서 다시 매수.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뇌동매매 영역이 아니라 계획이 영역이에요. 계획의 영역. 주식은 계획과 전략의 영역인 거예요. 또 하나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내가 너무 조금 먹었다고 수익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화낼 일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저런 종목보다는 내가 단기로 할 거면 좀 더 좋은 종목을 해야겠다. 요렇게 계획을 짜고 대응을 하는 이런 영역인 거예요. 자, KSP 아직도 괜찮아요. 제가 생각하는 KSP는 1차 목표가 여기에요. 여기. 정고점이죠. 당연히 2,790원이죠. 다 와가죠. 2,790원 뚫어주는 순간 상한가예요. 이해하셨죠? 2,790원, 즉 2,800원대를 그냥 뚫고 나간다. 그러면 그냥 상한가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드리냐면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깡통도 차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큰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멤버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KSP 단기 정리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단타 들어가셨다 그러면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조금 길게 끌고 가실 분들은 상한가 목표가예요. 자, 어쨌거나 KSP 이렇게 되는데 자, 한라 IMS를 볼게요. 대형주부터 볼게요. 대형주는 그냥 짧게 잠깐만 볼게요. STS 중공업 월봉 예치가 낮아요. 그죠? 자, 근데 주봉에서 60주선에 막혀 있어요. 60주선 이렇게. 뭔 얘기냐면 60주선만 뚫어주면 크게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면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즉 STS 중공업 위치가 원체 좋기 때문에 추세나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직 KSP를 못 팔고 있어요. 방송을 하는 중이라 지금 팔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원체 싸게 잘 들어가서 잠깐만 KSP는 잠깐 볼게요. 일단 월봉 첫 번째 목표가 찍었어요, 이 친구. 자, 노비드입니다. 자, 어쨌거나 SJ중공업은 앞으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일봉상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이쁘게 추세가 유지가 돼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더 올라갈 수 있고. STX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STX도 월봉 H가 굉장히 낮고 주봉에서 이제 우선 찍고 나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STX 중공업보다도 더 빠른, 더 크게 수익을 줄 확률이 좋고 일봉에서도 5일선이 잘 올라타고 있어요. 단 이런 친구를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거예요. 밑에 거래량이 전혀 없죠. 전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보초병을 쓸 수 있어요. 보초병을 쓸 수 있고 길게 좀 고생을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월봉 바닥의 위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나중에 상황이 괜찮고 잠시만요. KSP 좀 정리하려고. 방송하냐 고점이 높아라 가지고 수익을 많이 토해냈네요. 그죠? 자, KSP는 아까 여기서 정리하실 분들 단기는 여기가 맞아요. 그죠? 여기 맞고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분할 매도 해놓고 상한가가 목표가예요. 분할 매도 해놓고 상한가 목표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STX는 괜찮고, 자, 현대미포조선은 월봉에서 위치가 높아요. 월봉에서 위치가 높은 종목은 똑같은 조선주를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똑같은 조선주나 똑같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월봉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 한국조선의 양을 봅니다. 월봉의 위치가 낮죠. 안정적이죠. 그죠?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고 이제 5개월 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세를 장기적인 추세가 지금 전환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기적인 추세가 깔끔하게 전환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주봉에서도 지금 60선 뚫어주고 있죠. 자, 60주선이 얼마나 강력한 저항선인지 제가 알려드렸죠. 60주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60주선만 뚫어주고 만약에 이번 주 종가상 그죠? 이번 주 종가상 이 한국조선의 양이 지금 60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97,000원이 돼요. 그래서 97,000원만 깨지 않으면 오늘이 금요일이죠. 이 주봉에서 60주선이 갖는 의미는 커요. 그래서 60주선만 밀고 내려오지 않고 오늘이 금요일 종가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종가상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조선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주도주로 딱 들어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멤버님한테 뭘 하나 알려드려야 되는데 멤버님들 저기 정리했어요. KSP를 단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못 보고 자, KSP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분할 매도에서 들고 가실 분들은 상한가가 목표가니까 들고 가셔도 돼요. 저는 어차피 KSP를 단기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계획에 맞게 딱 정리했어요. 물론 방송하느냐고 최고점에 못 팔긴 했는데 뭐 그냥 팔았어요. 그죠? 자, 이해해 주시고 이게 이제 방송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잘 못 팔아요. 팔아야 되는데 대놨어야 되는데 못 받쳐놔가지고 자, 어쨌거나 아직도 괜찮아요. KSP는 아직도 괜찮아요. 이게 주봉에서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요. 요게 2620원쯤 돼요. 여기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자,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이렇게가 되죠. 요 자리에요. 그러면 5주선의 가격이 2,596원이기 때문에 2,600원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홀딩이에요. 저는 팔긴 팔았어요. 자, 또 하나. 오늘 종가상 그냥 이렇게 끝났어. 만약에 지금 장후반이 남았죠. 오늘 어차피 제가 주말 해드릴 거예요. 오늘 주말 종가상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다음 주에 아주 쉬워요. 다음 주에 그냥 요렇게 변곡점 근처에서 매수. 얼마냐면 정확하게 2,600원에서 매수 깨면 손절. 자,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변동폭이 세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자,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살아있는 변동폭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미리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죠. 주식시장은 전쟁터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살아있는 생물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살아있는 생물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후했습니다. HJ중공업을 볼게요. HJ중공업은 추세가 안 좋아요. 똑같은 조선주인데 다른 조선 관련주들은 추세가 좋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추세가 엄연히 안 좋아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추세가 안 좋죠. 일봉에서 보게 되면 5일선만 돌파해주고 돌아나가면 잘 돌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추세가 좀 불안해요.
자, 삼성중공을 봅니다. 월봉에서 바닥 탈출형이에요. 자, 월봉에서 바닥권 탈출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탈출해주고 있고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 거래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말 종가상 20개월선만 회복해주면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돼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조선주가 흐름이 좋은 거예요. 주봉에서는 5주선만 깨면 돼요. 뭔 얘기냐면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뚫었죠. 알려드렸죠. 60주선을 깨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고 앞으로도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강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봉에서 너무 자리가 좋아요. 자, HSD 엔진을 봅니다. 죄송해요. 대우조선해양, 죄송해요. 자, 대우조선해양이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어요. 그죠? 대바닥권에 있고, 이러한 바닥권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주봉에서 우선 위에 있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도 5주선만 지켜주면, 다음 주에 또 돌아나갈 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도 20선 지켜주고 있죠. 21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돌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중공 괜찮아요. 월봉 H가 높긴 한데, 추세가 원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긴 좀 애매한데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이 매물대 작은 거래량 뚫었죠. 그러면 내가 굳이 현대중공을 매수하겠다. 여기서 매수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거 깨면 손절이에요. 자, 따라서 조선 기자재들 중에 조선주 중에서도 저는 좋아 보이는 게 많지는 않아요. 딱 STX 하나랑 ST중공만 좋아 보이고 나머지는 조금 불편하다. 사기가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선 기자재주들은 완전히 틀려요. 흐름과 추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KSP도 너무 일찍 벌었네. 자, KSP는 상한가가 목표가기도 하고 일단 밀착 목표가 여기 있대요. 전 여기서 정리했어요. 들고 가실 분들은 더 들고 가셔도 되고 분할매도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주봉에서 2,600원을 훼손하지 않는 한, 그죠? 요렇게 2,600원을 훼손하지 않는 한 그냥 쭉 올라갈 수 있어요. 홀딩 하실 분들은 멤버인데 홀딩 하셔도 돼요. 자, 한라이맥스를 봅니다. 한라이맥스 괜찮아요. 월봉에서 괜찮죠. 일단 20개선 위에 있는데 한라이맥스가 좋은 건 앞에 월봉 매물대가 있어요. 자, 이번 달 말 거래일이 제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죠. 이번 달 말 거래일상 그냥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좋게 유지가 돼요. 뭔 얘기냐면 일봉에서 굳이 한라 아이베스를 살려면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HSD 애들이 좀 헷갈리긴 한데 이 친구도 좋아요. 이 친구가 그 제2의 KSP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봉에서 보면 최고점이 9,640원 여길 맞고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9,640원을 뚫고 나가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2,600 여기만 뚫어주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 9,610원이에요. 그죠? 아니, 우리 방 때문에 그린 거 아니에요? 자, 9,600원만 뚫어주면 돼요. 당연히 그 KSP는 우리 방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저기 제트스키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1차 목표가예요. 고점이 2,79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얘를 뚫어야 가는데 여기를 만약에 못 뚫었다. 그러면 주봉에서 다시 여기로 2,600원 오게 돼요. 그럼 2,600원 사면 돼요. 대신에 만약에 2,790원, 2,800원을 뚫고 나간다. 그럼 당연히 상한가 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쫓아가서 내동모임 하시면 안 돼요. 2,790원이 1차 목표가가 되고 일부 주봉에서는 이렇게 2,600원까지 올 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매물대예요.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자리예요. 자, IHS 덴젠 지금 알려드렸죠.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특히 주봉에서 5주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5주선을 찍고 또 돌아 나갈 수 있고 일봉에서는 이런 근처 자리 있어요. 5일선 근처 자리들 이런 데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HSD 엔진이 제2의 KSP가 될 확률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로코리아도 볼게요. 하이로코리아도 괜찮아요. 하이로코리아도 원체 추세가 좋고 강하죠. 월봉에서 보면 이전 고점만 뚫어주면 돼요. 여기만 뚫어주면 되는데 여기가 목표가이기 때문에 잠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조정권 주면 사면 되는데 살 자리가 애매해요.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대응하냐면 하이로코리아 난 진짜 하고 싶다. 사실은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위험한 종목의 이 친구 저길 뚫어져 올라가요. 이 사상체고가를 뚫어져 올라가기 때문에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칼손절 이렇게 하셔야 돼요. 5일선 깨면 매수, 5일선 깨면 손절, 깨지 않는 한 매수. 또 하나가 이왕이면 전고점, 월봉에서 최고점인 26,450을 뚫는 순간 매수, 깨면 손절. 요렇게 대응 전략을 짜고 하시는 거예요. 자, 태웅은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어디냐면 여기죠. 저희 알려드렸는데, 자, 태웅도 마찬가지로 일봉에서 돌파한 자리가 있어요. 한 번 돌파한 자리는 한 번 거래량을 싣고 돌파할 자리는 절대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여기죠. 여기에요. 여기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근데 여기를 찍고 나갔어요, 어제.
딱 찍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죠. 태웅의 계획은 이건 거예요. 아, 네가 이 가격이 얼마냐면 12,300-400원을 여기를 뚫었으니 앞으로 12,300원만 깨지 않으면 난 들고 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저도 멤버님이 받으러 알려드렸는데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쭉 올라가죠. 자, 잠시만 KSP 또 볼게요. KSP는 월봉에서 최고점이 여기서 당했네. 최고점 여기에요. 12,790원. 즉 2,800원 뚫어주면 상한가예요. 2,800원 못 뚫어주면 여기가 목표가예요. 정리하시고 2,600원 사면 되고 그냥 내가 들고 가겠다. 그럼 쭉 들고 가시면 돼요. 반매도 하시고 들어가셔도 되고 지금 엄청 좋은 거예요. 추세. 자, 삼영인씨를 봅니다. 삼영인씨는 제가 예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 친구가 1차 목표가를 찍었어요. 당연히 1차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요렇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20개월선이에요. 뭔 얘기냐면 2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와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봉에서도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사긴 애매해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아는데 지금 살 자리가 없죠. 그죠? 딱 여기밖에 없죠.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요전 조정 깨면 예를 들어서 8,200원 깨면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8,200원 안 깨면 매수, 여기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자, KSP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신경 쓰고 있어요. 자, 삼영인씨를 봅니다. 삼영인씨를 보면 EM코리아를 볼게요. 헷갈리네. 지금 이게 장중이라도 헷갈리는 거야. 내가. 자, EM코리아를 볼게요. EM코리아는 재무가 좀 안 좋아요. 재무가 좀 안 좋아서 그게 걱정이긴 한데 역시 상황이 좋죠. 상황이 좋고 목표가 다 와가요. EM코리아는 제가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EM코리아는 20개월서 즉 4,30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저도 조금 남았어요. 저기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뭐 다 팔아가지고. 자, 주봉에서 EM코리아가 60을 뚫어줬다. 만약에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 종가상 60주선을 뚫었다. 그럼 다시 시작이에요. 이해하셨죠? 오늘 금요일 종가 60주선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3,934원이에요. 3,930원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쨍쨍한 거예요. 자, 대한전기공업도 제가 잘 보고 있으라고 했죠. 엄청 크게 올라갔다 왔어요. 그러면 목표가 찍었죠. 제가 20개월선이 목표가라고 그랬죠.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건데 조정이 들어왔죠. 오늘이 금요일인데 오늘 금요일 종가상 60주선을 못 뚫어주면 또 떨어져요. 그럼 땡큐예요. 못 사시는 분들은 조정권에 사시면 돼요. 단 뚫어도 땡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획만 짜면 돼요. 주식은 계획 영역이에요. 60주선 뚫어주면 그냥 60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봉에서는 240선까지 밀릴 수도 있고 60주선을 기준으로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KSP 좀 볼게요. 이거 우리도 샀고 멤버 사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월봉에서 최고점이 2,800원인데 거기 찍은 거예요. 지금 거기 찍었어요. 딱 찍은 거예요. 목표가. 근데 지금 뚫어주고 있죠. 그럼 다시 짜야죠. 계획을 어떻게 짜는 거냐면 알겠어. 네가 2,796원을 뚫었으니 나는 지금부터 2,790원 밑으로 밀고 내려오지 않는 한 들고 가 있어. 왜? 상한가 목표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분할 매도 하실 분들은 지금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일단은 많이 매도해 놓고 작은 금액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작은 금액은 쭉 들고 갈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KSP는 실질적으로는 상한가를 갈 확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갈 것 같아요. 느낌에. 제 생각이에요. 아린님 후원 고맙습니다. 공방전이 심하죠? 공방전이 좀 심해요. 그 2,800원짜리가 매물대라 그린 거예요. 뚫어주면 상한가예요. 자, 동성화인텍을 볼게요. 자, 동성화인텍도 엄연히 월봉에서 뚫어줄 자리 다 뚫어주고 있어요. 뚫어줄 자리 다 뚫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 뭔 얘기냐면 주식은 한 번 뚫어준 자리는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보시게 되면 5개월선이 13,000원대인데 그냥 13,000원만 깨지 않은 매수. 주식은 월봉, 주봉, 일봉, 분봉 해석이 깔끔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중장기 투자는 그냥 월봉, 주봉, 일봉만 보면 되는데 우리가 단기 단타를 할 때는 월봉을 해석 못하고 단타하면 안 돼요. 월봉, 주봉, 일봉 해석이 다 가능한 상태에서 30분봉까지 볼 줄 알아야 단타 가능해요. 어떤 분들 보시면 3분봉만 갖고 단타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KSP를 3분봉만 갖고 단타 하시는 분들 있어요. 물론 3분봉만 갖고 단타 하시는 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셔요. 또 이거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월봉의 장기적인 지표와 목표가를 이해하고
주봉에서 추세를 이해하고 뚫어줄 자리를 아른 다음에 일봉에서 내가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팔아야 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30분 봉상 딱 보놓으면 돼요. 최소한 지금 30분 봉상 5선도 이탈하지 않고 있죠. 요렇게 월봉, 주봉, 일봉 이 세 개가 깔끔하게 다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화이인베스트를 본다. 동성화이텍은 13,000원 사시면 돼요. 자, 화이인베스트는 스틸 관련주기도 하고 조선기자재 관련주기도 해요. 위치가 낮죠. 자, 위치가 낮은데 요렇게 목표가 20개선 찍었어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굉장히 쨍쨍하고 좋다.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삼형엠텍도 괜찮아요. 삼형엠텍도 지금 5주선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STX 엔진도 추세가 원체 좋죠. 추세가 원체 좋고, 월봉에서 봐도 5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상향 기술을 잘 잡았어요. STX, STS 중공업, STS 엔진은 완벽히 추세가 우상향을 잘 잡은 거예요. 제가 어제 분명히 5일선 근처 매수라고 했죠. 이렇게 5주선 근처 매수하고, 지금도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오리엔탈 전공도 조선 기자재 관련주죠. 월봉 H가 하나도 안 높아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5선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60선 찍게 되면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봉에서도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단기로 해도 괜찮고 쭉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